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 후보가 이제 2020년에 신고한 재산 내역, 그 당시 이제 마이너스 5억 8천이었는데 2025년도에 신고한 재산 1억 5천, 그러니까 7억 정도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최근 5년간 5천만 원 정도의 세비 이외 수입이 없었는데 5억 1천만 원 정도,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납부하고 아들 유학 보냈으니까 등도 감당하면 이게 재산이 크게 났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다른 것을 예. 청와대 문제나 다른 것을 해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 재산 문제는 지금 본인이 다 신고한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돈 수입하고 예. 기초리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전혀 맞지가 않으면은 그 외에 차이 나는 그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은 그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김 후보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에 그 사건으로 그 2010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되고 나서 예. 직업이 없었어요. 사실 직업이 없다가 2008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총선 때 출마해서 당선이 돼요. 그리고 2024년 총선, 작년 총선까지 두 번 당선되죠. 네네. 그 두 번 하면은 국회의원들 세비가 한 달에 그러니까 연간 한 1억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5년 동안 한 5억 1천만 원을 수입이 있었는데, 그 조금 전에 그 그래픽에 나왔던 것처럼 그 전에 2020년에 그러니까 새로 정치를 할 때 국회에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5억 8천이 재산이 신고가 됐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5억 8천 신고가 됐는데, 오히려 올해 재산 신고에서는 5억 8천이 다 없어지고 1억 5천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억 이상이 전체에서 7억 이상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수익은 그 5억 정도 5억 1천만 원밖에 없었고, 네네. 거기다가 또 자녀들을 저 미국에 유학 보내고 예. 또 생활비 카드 같은 걸 다 하면은 한 10억 정도를 그러니까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그 나간 돈은 어디 있고 또 어디서 났고 또 재산이 더 불어난 거는 어디서 났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과거에도 정치인들 보면은 씀씀이하고 예. 어떻게 돈 수입하고 그 차이가 날 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게 항상 논란이 됐는데 이것도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히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매체에 의하면요, 김 후보자 측에서는 이 세비 외에도 강연비 또 뭐 행사비 등이 있었다고 지금 해명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타 소득으로 저런 정도의 재산 증식이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지 우리 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기타 소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그 소득액이 적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주기적으로 있고 일정 액수 이상이면 그 국세청에서 사업 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출연료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기타 소득으로 하다가 예. 요즘에 사업 소득으로 바꿀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증빙자를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이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는 2010년부터 19년도까지 추징금 갚은 게 1억이 안 됩니다. 약 한 9,5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때 아마 돈을 빌려서 갚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당선된 이후에 2020년에 1억 4천만 원을 갚아요, 추징금을. 그다음에 21년도에 6천만 원. 요 정도 수준이 제가 세비로 갚은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6천만 원 정도가. 네. 근데 매년 보면 22년도에 1억 6천만 원을 갚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 1억 4천만 원. 그다음 2024년도에 약 1억 원을 갚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비보다 더 많이 한 2배 정도를 갚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세비만큼의 기타 소득이 나온다, 그것도 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전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돈을 벌려면 국회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액수가 미미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네. 세비만큼의 어떤 기타 소득을 얻는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증빙 자료 내지 증빙 내역을 저희가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인풋과 아웃풋이 안 맞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해명의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선 부의장께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기간 동안에 세비 이외의 돈으로 과연 저렇게 지출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국민적인 눈높이에 봤을 때로 본다면 네.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해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유명 정치인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세비 이외에도 각종 강연료라든가 그런 기타 수입이 첨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실제로 본인도 스스로도 그 신고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세비와 세비 외 소득을 구분하여서 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자녀의 그런 교육비라든가 미국 명문대 유학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김민석 예.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미 그 전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전담하다시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부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봐서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김민석 후보자는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오늘쯤 이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글을 올리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올리시는 글을 보시면 국민께서 가지시는 의혹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 김민석 후보자가 약속한 해명의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올리기는 올리겠죠. 설명을 하겠죠. 네, 아무래도 뭐 그 설명을 할 때 그냥 설명만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이제 이러저런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까지를 신경 쓰느라고 조금 더 이제 그런 게 염두에 두고 말을 하긴 했을 텐데 예.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말이 있고 그러니까 예. 약간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